불쌍한 사도세자. 방금 들으신 노래는 1956년에 발표된 사도세자라는 제목의 유행가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200여 년 후의 세상에서 유행가로 불려질 정도로 비극적인 또 그리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8 한창 나이에 아버지의 손에 그것도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었던 사도세자. 과연 영조는 왜 그토록 가혹한 방법으로 아들을 죽였을까요? 우선 사도세자의 죽음이 상세히 기록된 이 한중록을 토대로 사건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용력과 장기로 궤에 들어가라 하신들 아무쪼록 들어가지 마실 것이지 어이 필경 들어가셨는고. 처음엔 뛰어나오려 하시옵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에 이르시니 하늘이 어찌 이토록 하였는고. 만고에 없는 서름뿐이 내 문 밑에서 통곡하여도 응하심이 없더라.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히던 날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 사건에 대해 쓴 회고록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죽은 지 30년 뒤인 1792년 정조 때에 쓰기 시작해 1805년까지 10년여간에 걸쳐 완성한 책입니다. 한중록은 사도세자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자 궁중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쓰여진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한중록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세자의 광증과 영조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변고로 분석합니다. 영조는 성격이 급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사도세자는 병적으로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대리청정을 맡은 후부터는 그 병이 더욱 깊어져 의대증이라는 일종의 강박신경증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조는 그런 사도세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뒤지에 가둬 죽인다는 대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가혹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도세자는 15살부터 뒤지에 갇히던 그날까지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여야 할 정도로 병이 깊었다면 과연 대리청정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서로 병이 그만큼 깊었다 할지라도 폐세자를 하면 그만이지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경궁 홍씨가 언급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부분, 영조의 성격적 결함이 어떤 이유가 됐던 것은 아닐까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조에게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었는지 지난 92년 역사상의 인물들에 대한 정신 분석을 시도해 책으로 발간한 이규동 박사를 찾았습니다. 위대한 컴플렉스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영조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고 그 추정한 바로는요, 정신의학적으로 그걸 편집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애하는 성격이라든가 또 편집적으로 어디에 집중하면은 다른 걸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경향의 그 성격을 말합니다. 한중록에 보면은 이 사도세자에 대한 것도 그런 성격 일단이 많이 발병을 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세자에게는 그 의대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부르시면은 그 옷을 입다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 영조께서는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고 나서 세수를 하시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세수를 하시고 귀를 씻고 그리고 그 물을
그 좀 싫어하는 그런 이제 자녀의 그 궁 쪽으로 이렇게 버리는 이런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편집적 성격의 소유자들이 가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조는 숙종과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 사이에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숙종에 이어 등극한 희빈 장씨 소생의 경종이 후사 없이 죽자 왕의 동생으로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영조에겐 천한 무수리를 어머니로 둔 서자 컴플렉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묘를 자주 찾는 영조에게 상소가 올라오자 자신을 모욕했다며 당장 양위하겠다고 나섰던 기록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이복 동생으로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정변을 겪으면서 그런 편집증적 성격은 더욱 강화됐던 듯합니다. 그런 성격은 과연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개인의 문제였다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악화가 된다든가 대처분이라는 그런 비참한 그런 처분으로 이루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단지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측근들의 여러 가지 세력 다툼이라든가 또 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왕세자이면서도 좀 의대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병적인 그런 소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과 균역법 등 많은 치적을 남긴 조선 후기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처럼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한 단서를 다름 아닌 한중록의 행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중록에는 군데군데 해경궁 홍씨가 이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떠도는 소문을 불식하기 위해 한중록을 썼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란 사도세자가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조에게 병이 깊다고 알린 신하들, 영조가 미처 뒤주라는 형구를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옆에서 뒤주에 가두라고 조언한 신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하들의 이간 때문에 결국 사도세자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 소문들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나도록 사도세자 사건에 대해 모종의 소문이 끊임없이 떠돌 정도로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 신하들의 모해로 사도세자가 죽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유포되어 왔던 것일까요? 우선 이모화변이라 불리는 그날의 사건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의 고변 사건입니다. 영조 38년 5월 22일 형조 참의 이해종이 임금께 나경원이란 자의 고변서를 올렸습니다. 무엇이여? 그럼 세자가 역모를 꾀하고 있단 말이냐? 그 내용은 세자궁의 환관들이 차마 말로 하지 못할 불충한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세자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땅히 친국하리라. 그 나경원이란 자를 구청으로 끌고 오라. 고변서를 읽은 영조는 곧 나경원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은 들으라. 역모를 고함은 크나큰 옥사를 일으킴을 모르지 않을 터. 게다가 세자를 모해하면은 죽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라.
너는 어찌해서 깜짝난 말을 발설하는 게냐? 전하, 사실인즉 반드시 이거를 전하께 올려야겠기에 기회를 엿보았사오나 전하께 우선 구중에 계신 몸이신지라 전할 길이 없고 우선 형조의 글을 올려 전하를 배울 날을 기다렸나이다. 너는 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알리기 위해 세자가 역모를 꾀한다는 거짓 고변을 했던 것입니다. 나경원은 신문 과정에서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적은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사도세자가 왕손을 나온 첩씨를 때려 죽였고 여성을 궁으로 들여서 음행을 일삼았으며 정사를 돌보기보다는 놀기만 좋아해 최근 관서지방으로 또는 북성으로 유람했다는 등 이루 말로 옮기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내 이런 변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느니 영의전 읽어보시오. 전하, 신을 먼저 죽여주시옵소서. 오늘날 조정에서 국록을 받는 자들이 모두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경원이 이런 글을 내게 올리지 않았다면 내 어찌 세자의 과실을 알 수 있었겠는가? 여러 대신들은 과인에게 세자의 과실을 고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전하, 망극하옵니다. 나경원은 비록 세자의 비행 사실을 영조에게 알린다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세자가 역모를 꾸민다며 거짓 상서를 올린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자는 나경원과 대질해 비행 사실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 했으나 진노한 영조의 제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록은 이 사건을 나경원 등이 세자를 제거할 목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세자가 역모를 꾀한다고 거짓 상소를 올린 나경원의 죽음으로 결말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경원이 고한 사실은 영조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듯합니다. 나경원 고변 사건이 있은 지 20일 후 이모 화변이 일어났고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히던 날, 그날의 정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자가 역모를 꾸미고 있지 않은가 의심했던 영조의 심증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 영조는 급작스레 창덕궁에 행차해 첫왕비 정성왕후의 혼전에 무언가를 고합니다. 그리고 세자를 불러 꿇어앉힌 채 말했습니다. 정들도 신의 말씀을 들었는가? 돌아가신 정성왕후의 혼령이 과인에 이루기를 별난이 호흡 사이에 있다고 했다. 군사들은 칼을 빼들고 휘영전문을 4겹 5겹으로 굳게 막고 궁성을 호이토록 하라. 뜻밖에도 역모가 있다며 궁성을 후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입에선 청천벽력 같은 하명이 떨어집니다. 세자에게는 죽을 죄가 있노라.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아마마마, 동촉하시옵소서. 소자의 죄는 많을 것이오나 다만 죽을 죄인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 죄를 네가 어찌 알지 못한다 하느냐? 지금 당장 자진하렸다. 아마마마, 어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사옵니까? 저들을 모두 내쫓으라. 나가지 않는 자는 파직시키라. 네 죄는 네가 잘 알려니와 자식으로서 아비를 죽이고 신하로서 임금을 해하려는 자를 무엇이라 하더냐?
넌 오늘만 지나면 지방으로 달아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애비를 해하려는 흉악한 음모를 내가 알고 있느니. 아바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오리까? 소자에게 과연 죽을 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오나 전하께서 죽으라니 마땅히 죽겠사옵니다. 사도 세자는 자결을 기도하고 세자궁의 관원들은 달려와 말리기를 여러 차례. 마침내 영조는 세자를 폐해서 서인으로 한다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일. 이제 세자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삼노라. 그 후 세자가 있는 휘령전 앞들에는 그 문제의 뒤주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실록과 이 밖의 기록에도 공통된 부분입니다. 이날 영조는 내일이면 세자가 지방에서 군사를 끌고 와 자신을 해하려는 흉악한 설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고변을 고지 곧대로 들은 듯합니다. 영조는 분명 사도세자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신하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이모일기와 흑마유사 등 목격자들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기 직전 대신들은 어명에 따라서 휘령전 문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 대신들은 어째 세자 저하의 곤경을 보고만 계시옵니까? 나라의 종사가 위태롭사옵니다. 그러면 가로막아 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 나 같은 이도 들어가는데 영상께서는 어찌 못 들어간다 하옵니까? 마땅히 상감께 알리고 들어가리다. 한림, 임덕재와 윤숙 등이 세자의 죽음을 막아달라고 대신들을 설득했지만 대신들은 어명을 빙자해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뒤지에 갇히던 그날 현장에 있었던 대신들은 세자의 장인인 좌의정 홍봉안과 영의정 신만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뒤지에 갇히는 순간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뒤주라는 상상도 못할 형구를 생각해낸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세자궁의 관원 권정침과 그 동생이 기록해놓은 한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은 바로 포도대장 구선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들어온 것이 바로 뒤주였습니다. 바느질자로 넓이와 높이가 석자 반 정도 되는 뒤주입니다. 왜 하필이면 뒤주였을까요? 그 광기를 당시 속신으로는 아마 그 왕세자 정도의 광기가 퍼져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게 있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완전히 그 박스 상자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폐해서 처분하지 않았나. 세자는 스스로 뒤지 속으로 들어가라. 너서 들어가지 못할까? 드디어 세자는 뒤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갇힌 날은 1762년 윤 5월 13일, 양력으로는 7월경으로 마침 폭염에 전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고 1762년 윤 5월 21일 새벽, 마침내 사도세자의 죽음이 선포됐습니다. 28의 한창 나이, 대리청정을 맡은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사도세자를 모해하려던 세력이 존재했고 그들이 영조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소문이 전혀 사실무근이 아닌 듯합니다. 세자가 영모를 꾀한다고 고변한 나경원이나 그를 사주한 사람들, 그리고 세자의 죽음을 방관하고 뒤주라는 형구를 건의한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당시 집권층이었던 노론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일 세자를 제거하려던 세력이었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당시 집권층이었던 이들이 왕위 계승자인 사도세자를 제거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의 정치적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42살의 나이로 얻은 유일한 왕자였습니다. 첫 세자인 효장세자가 10살의 어린 나이로 죽은 뒤에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 게다가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총명해서 차후 훌륭한 군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정치적 견해는 아버지 영조와는 차이가 났던 듯합니다. 집권당인 노론보다는 소론 측 견해에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차기 대통을 이을 세자 주변에는 소론 측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론 측의 영수로 사도세자와 영조와의 관계를 중재하려 했었던 이종성을 비롯해 나중에 영모를 꾀한 혐의로 죽은 조재호 등이 그들입니다. 영조에게는 심지어 부당과 자당이 나누어졌다는 말을 할 정도로 못마땅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자학 종본주의에 의한 소폭적인 개량주의, 개선주의와 또 새로 도입되는 임난 이후에 도입된 양명학에 바탕한 또는 그 실학에 바탕을 둔 대폭적인 개혁주의자들에 의한 대립이 바로 노소론의 대립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정치적 상황에서 사도세자를 휩쓸고 있던 이 전체적인 개혁자들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전통 보수주의자들과의 대립이 바로 이 사건을 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중에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큰아버지 원수를 갚겠다는 사도세자의 말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한간에 떠돌던 경종 독살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왕이 되면 큰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공언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경종 독살설과 관련된 노론 측에게는 크게 위협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노론이 결정적으로 위기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경종 독살설. 그것은 영조의 이복형이자 선대왕이었던 경종이 누군가에 의해 독살됐다는 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경종 독살설은 왜 영조와 노론에게 동시에 위협이 됐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자명해집니다. (1724년) 숙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경종이 보령 34세 나이로 후사 없이 승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에 대해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 측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고 그것은 수차례의 정변과 노론 정권의 탄생으로 귀결됩니다. 경종의 죽음에 관해서는 영조 즉위 초부터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종 독살설. 경종이 이복 동생인 영조가 올린 게장을 먹고 숨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즉, 영조와 노론이 왕위를 노려 경종을 독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조 4년에는 경종의 복수를 하겠다는 반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 이인자의 난에서 반란군들은 경종의 신유를 모셔놓고 날마다 고글하며 경종의 복수를 다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영조 31년 영조는 천의 소감이라는 책을 펴내 영조의 세제 책봉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과 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노론과 서론의 긴장은 한시도 누그러짐 없이 더욱 팽팽했던 것입니다. 영조가 적극적인 탕평책을 폈던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극심한 당쟁의 와중에서 왕위에 올랐고 즉위 후에도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종의 원수를 갚겠다고 공언하며 소론 측과 가까이 했던 사도세자의 태도. 그것은 영조에게는 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말이자 노론에겐 정권을 위협하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경종을 독살시킨 세력이 곧 그 노론 집권 세력이고 또 사도세자를 그 비호하고 있던 세력들은 사도세자의 그 시강원의 그 진선을 위시한 그 교수들이죠. 진선을 그 위시한 소론 세력과 그 남인 세력이 그 비호하고 있었는데 곧 그들은 그 개혁 세력입니다. 여기에 그 위협을 느꼈던 그 보수 세력들이 이 사도세자를 그대로 그 두어서는 자기네들의 정치적 그 지나온 과거의 흑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노출되고 또한 일당 그 독재 체제의 붕괴의 우려를 느껴서 사도세자를 죽여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추리해 봤습니다. 사도세자 자신의 광증, 그리고 아버지인 영조의 성격적 결함, 그리고 당파 싸움 와중에서 정치적으로 희생됐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긴 하지만은 사도세자 사후의 일들을 지켜보면 그가 죽음에 이르는 까닭이 보다 또렷해집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 영조는 곧 자신의 처사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생각하고 애도한다는 뜻의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내리고 장례식 때에는 직접 제문을 썼다고 합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일생을 기록한 사도세자 행장에는 영조가 후일 당파 싸움을 벌이던 신하들의 모함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탄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탕평책을 피웠던 영조는 오히려 당쟁의 와중에서 아들을 죽인 가장 불행한 아버지로 남게 된 셈입니다. 영조가 승하하자 정조는 즉위 첫날 온 백성 앞에 자신의 아버지는 사도세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노론 세력들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17년 뒤 사도세자의 묘를 배봉산에서 현재 화성으로 이장해와 현융원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후일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뜬 해경궁 홍씨도 이곳에 남편인 사도세자와 함께 묻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저 왕세자가 아버지의 손에 또 뒤주에 갇혀 죽은 불행한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를 지금도 단정지어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추리해보면서 우리는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이를 새삼 뒤돌아보면서 오늘 역사추리 여기서 마칩니다.